저번 연구 영상 이후 여러 코멘트들이 달렸다. 그 중에는 다른 여러 구조물들의 높이를 측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아이씨 귀찮은데. 나 아이러니 수학과 꽈탑으로서 이 요청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바로 계획 작성에 들어갔다. 먼저 티바트의 많은 구조물 중 측정에 의의를 둘 수 있는 두 가지의 구조물을 택했다. 바로 정황의 무덤과 폰타인 폭포이다. 측정 방법은 구조물 정상에서부터 바람의 날개로 낙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뒤 바람의 날개 낙하 속도와 곱하여 구조물들의 높이를 측정할 것이다. 긴 말 필요 없다. 바로 가보자. 첫 번째로 저광의 무덤이다. 높이가 높은 관계로 두 번에 나누어 스태미나를 회복하며 내려갈 예정이다. 바로 측정에 들어가 보자. 저번 연구와 마찬가지로 바람의 날개 낙하 시간을 총 5회 측정하였으며 본 실험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이 아님을 감안하여 극단값 제거를 위해 맥시멈과 미니멈을 제외한 총 3회의 산술 평균을 계산했다. 1차 지점 낙하 평균 1분 20초 0.666 프레임 즉 4800.666 프레임의 시간이 소요됐다. 2차 지점 낙하 평균 1분 18초 2.333 프레임 즉 4682.333 프레임의 시간이 소요됐다. 따라서 총 낙하 소요 시간은 이들을 합산한 9482.999 프레임 즉 9483 프레임이다. 사전에 알아낸 바람의 날개 낙하 속도는 3.77 1cm 프레임. 이러한 이유로 정황의 무덤의 높이는 9483 프레임과 3.77 1cm 프레임을 곱한 35,760.393cm 즉 357.604m이다. 즉 오차를 생각한다면 정황의 무덤의 높이는 대략 357m 전후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가장 높은 피라미드인 이집트의 쿠프 왕 피라미드보다 약 2.44 하나배가 높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폰타인 폭포의 높이이다. 마찬가지로 총 5회 측정하였으며 극단값 제거를 위해 맥시멈과 미니멈을 제외한 총 3회의 산술 평균을 계산했다. 평균 1분 24초 40.333 프레임 즉 5080.333 프레임의 시간이 소요됐다. 바람의 날개 낙하 속도는 3.77cm 프레임. 이러한 이유로 폰타인 폭포의 높이는 5080.333 프레임과 3.77cm 프레임을 곱한 19157.936cm 즉 191.579m이다. 즉 오차를 생각한다면 폰타인 폭포의 높이는 대략 191m 전후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유명한 폭포 3개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측정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겼다. 폰타인 스토리 4장 5막 물의 실이 죽고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이 해수면의 높이가 얼마나 차올랐을지가 궁금해졌다. 바로 계획 작성에 들어가보자. 우선 해수면 상승의 지표가 될 만한 건축물이 필요하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찾아버렸다. 바로 오페라하우스의 워프 포인트를 찍은 후 바람의 날개로 해수면까지의 낙하 소요 시간을 측정해보자. 마찬가지로 총 5회 측정하였으며 극단값 제거를 위해 맥시멈과 미니멈을 제외한 총 3회의 산술 평균을 계산했다. 평균 25초 9.333 프레임 즉 1509.333 프레임의 시간이 소요됐다. 바람의 날개 낙하 속도는 3.77 1cm 프레임. 이러한 이유로 해수면 상승 높이는 1509.333 프레임과 3.77 1cm 프레임을 곱한 5691.695cm 즉 56.917m이다. 즉 오차를 생각한다면 원시 모태 바다 물에 의해 폰타인 해수면의 높이가 대략 57m 상승했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아파트 20층에 맞먹는 높이이며 그냥 관우상만큼 물이 차올랐다 생각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만약 폰타인 해수면 상승이 티바트 전체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여기까지 알아보자. 따라서 저광의 무덤의 높이는 357m, 폰타인 폭포의 높이는 191m, 해수면 상승의 높이는 관우상이다.